음. 자, 요거 32페이지였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거죠?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손의 확정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손이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비용하는 게 아니라 기말마다 우리가 대손에 대비해서 회사는 쌓아두잖아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빼죠. 맞죠? 발생하면 그 예상치 못하게 더 띄어먹힌 건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때. 그래서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160만 원이 이미 있대요. 그럴 줄 알고 160만 원 쌓아뒀다라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40만 원을 더 못 받게 됐으니까 요건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매상 매출금이나 매출 채권이니까 요게 매상 매출금이 아니라 뭐 미수금, 단기 대여금과 같은 매출 채권 아닌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고요. 그죠? 자, 뭐 2월 17일 날 그럼 일단 채권을 못 받게 되면 까죠? 대변으로. 근데 채권이 상호 개발에 대한 채권이고요. 200. 그다음 우리 대손 충당금은 채권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 태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 태생이 내를 까니까 사변으로. 대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손 충당금은 채권을 빼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 다 채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걸면 되겠죠? 금액은 일단 160만 원까지만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게 된 건 대손 상각비.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뭐 얘네들은 채권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걸든 안 걸리든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은 어저께 간단하게 여러분들 꼭 외워달라고 했어요. 교재는 33페이지고요. 자, 뭐냐면 이거죠. 내가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회수했다. 그죠? 그러면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이거 결론 외워달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외상 매출금 까시면 안 돼. 까신 분들은 하루만 잊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안 하셔서. 그래서 3월 12일 날. 사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09번. 그죠? 이렇게 꼭 그래서 결론 외워주셔야 돼요. 잘. 자, 이제는 어디냐면은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26번부터요. 30번까지 묶으시고 26번, 이렇게 할게요. 26번 별표, 27번 별표, 28번 별표, 아니다. 28번 아닙니다. 26번 별표, 27번 별표, 29번 별표, 30번 별표. 뒤가 좀 잘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중요하고. 뒤가요, 오히려. 자, 자고로 일단 5번이었죠? 25번 할게요. 자, 25번은 53페이지입니다. 자, 뭐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은 논리 쓴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업원이 퇴사할 걸 대비해서 미리 퇴직금을 주기 위한 부채를 쌓아두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문제가 퇴직금 줬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하다라고 했죠. 그럼 어떡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까야죠, 여러분들. 맞죠? 충분하다라고 했다라는 건 내가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더 나간 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2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해야 되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서희라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는 거니까 예수금 잡아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5월 13일 날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네, 이렇게. 자고 25번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거짓 낸 적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대손을 좀 더 대비하세요. 대손 쪽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은 54페이지.
자, 우리 중요한 게 기여형하고 급여형 대비. 자, 우리가 기여형, 급여형이라는 용어는 임직원들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라. 기여한 것만큼 가져가라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직원의 퇴직연금 계좌가 바뀐다라고 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계속 주고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 DC형. 시험에 그냥 DC형이라고 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C가 컨트리뷰션, 그렇죠? 기여하다. 영어도 좀 최근에 뭐 용어만 딸랑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50만 원 중에 5만 원은 좀 굴려줘라고 수수료 준 거고, 맞죠? 그럼 나머지 145만 원만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전부 다 생산직 어디 있어요? 맞죠?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500번대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 채권채만 없으니까 거래처는 안 걸게요. 그래서 5월, 13일 왜 두 개요? 죄송해요. 5월 13일 두 개는 할게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예, 대변연금 150. 자변에 500번대 퇴직급여. 자변에 500번대 수수료비 이렇게요. 알죠? 뭐야? 죄송해요, 여러분들. 됐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에요. 자, 27번은 DB형이죠,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이라는 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 그럼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왜 확정돼 있냐면 종업원에게 퇴직금 계좌에 안 줬으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퇴직 계좌에 우리가 예금을 한 컨셉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예금하는 컨셉이니까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개정 과목은 퇴직 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었죠. 그렇죠? 꼭 외워주셔야 돼. 또 54페이지였고요. 네, 그래서 5월 14일자 대변의 현금 200, 자변의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 있죠. 18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최근에 한번 내가지고 여기다 넣긴 했어요. 혹시나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잘 안 나옵니다. 28번은. 뭐냐. 확정급여형이래요. 근데 퇴직연금 운용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추계액이 있으면 그 추계액만큼 퇴직금을 안 주고 있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놨을 때 얘기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갑자기 던져줬다라는 거잖아. 갑자기 얘가 추정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퇴사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급하게 4천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에 대한 게 설정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얘가 퇴사하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그 1년 이상 근무하면은 퇴직금을 강제로 줘야 돼요. 그럼 1년 미만 근무한 사람한테는 퇴직금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진짜 있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럼 추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여러분들. 그런 이쁜 회사들이 있어, 가끔씩. 그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면 당연히 추계획이 없으니까 이거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3,300만 원이다라고 3,300만 원부터 까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상치 못하게 더 나간 퇴직금은 700만 원 퇴직급여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없으니까 다 퇴직급여 잡아라.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얘가 퇴사할게요 해가지고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말 전에.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배려한다고 이딴 식으로 낸 것 같은데 우리 이게 더 안 배려죠, 안 배려? 그죠? 자, 그래서 28번. 그래서 5월 15일 날 대변에 어디서 왜 맞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4천만 원.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퇴직금. 우리 충당부채부터 까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우리 시험에서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도 내잖아요. 떼인 돈 받고 막 그런 거. 거의 없죠? 현실에서. 자, 됐고요. 이제 29번 많이 중요. 자, 29번은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뭐냐면 신주는 당연히 주식 발행하면 새로운 주식이니까 신주식입니다. 원래가 주식을 발행했대. 딱 보시자마자 증자가 떠오르셔야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곱한 것만큼 자본금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 만주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5천만 원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를 투자받았냐면 일단 만주 곱하기 한 주당 6,000원에 투자받았죠? 근데 갑자기 신주 발행비 350만 원이 차감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온 건 만주 곱하기 6,000원에서 350만 원 뺀 금액이 들어왔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면 5,65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 액면가는 5천 자본금 5천만 원 액면가는 5천만 원짜리 주식인데 5,650만 원을 투자받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맞죠? 아마 신주 발행비라고 검색하면 있을걸요 개정 과목. 큰일 나요 그거 하시면 우리 신주 발행비는 개정 과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650만 원이니까 얘가 65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5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650만 원하고 얘하고 퉁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400만 원만 나와야지. 그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먼저 까는 거잖아.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태생이죠. 그럼 차변태생인 애를 대변으로 250만 원 깐 거예요. 가면 얘가 0이 됩니다. 0. 그렇죠? 그럼 남는 주식 발행 초과금 400만 원 적어주면 상계가 된 효과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분계에서의 상계는 퉁쳐서 입력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 퉁치는 건 계산 문제 할 때나 퉁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분계에서 상계는 반대편을 까는 게 상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분계. 그래서 6월 4일자에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의 5,650만 원. 근데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이게 신주 발행비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나. 이거 거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 그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죠? 요거 금액이 250, 그죠? 하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많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자, 이제 30번도 중요. 자고로 29번은 아까 저거 57페이지고 얘는 58페이지입니다. 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 문제가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그렇죠? 처분했는데 3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45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50만 원 뜨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게 지금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동사가 앞에 언급된 마라도가 당좌수표를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현금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이 적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얼마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150만 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15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퉁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0이 돼야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10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분계를 끊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변태생이죠. 그럼 얘를 까면 대변으로 까는 거예요. 그럼 이 방금 했던 빨간색 분계를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은 0이 된 겁니다.
차변 잔액인데 지금 대변을 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나머지 여기다 적어주면 알아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금액은 100만 원만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되셔요? 자, 그래서 6월 7일장 대변 자기 주식은 차변태생의 대변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 300, 대변에 현금 45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 100만 원. 이렇게. 자, 이제 31번 3페이지. 자, 31페이지는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요. 59페이지에 있는 놈입니다. 우리 원래 금전이라고 없어도 중간 배당 원래 금전이에요. 그러면 5월 3일날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했던 걸 6월 12일날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배당 지급일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걸 6월 12일날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을 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300만 원. 원천 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보통 예금에 300만 원 나왔겠고요. 되셨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6월 12일자 자변의 미지급 배당금 300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2번하고 33번 별표. 외환에게는 출제를 어마무시하게 잘합니다. 진짜. 별표. 자, 볼게요. 보니까 일단 지금 보통 7월 4일 날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죠. 갚았으니까 당연히 갚았을 때는 내가 달러당 1,000원으로 갚은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죠. 그럼 내가 당초에 외상 매입금이 10,000달러가 있었고요. 10,000달러에 내가 1,000원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는. 근데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외상시 환율인 달러당 1,100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장부에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외상 매입금이 감소해야지. 맞죠? 외상 매입금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1,100만 원짜리 외상 매입금을 1,000만 원 주고 갚았죠. 이득 손해. 이득이지, 여러분들. 왜? 싸게 갚았잖아요. 부채는 싸게 갚을수록 이득인 거고, 채권은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이득인 거고. 그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 나와야죠. 이익인데, 얘가 단기 중이니까 환산은 안 돼요, 절대. 나중에 분명히 여기도 환산 쓰는 분들 계십니다. 조심. 그리고 여기에서 외상 매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올빅뱅 걸어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외상 매입금 채무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7월 4일자. 아이고. 답변에 외상 매입금, 올빅뱅, 대변에 보통 예금, 대변 외환 차익.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3번. 이거 둘 다 62페이지라고 적었죠, 제가? 62페이지. 자, 이거 했어요. 뭐냐면, 내가 외상 매출금이 4월 30일 날 외상 매출금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상 매출금은 달러당 1,500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7월 5일자에 입금이 된 건,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래? 이게 7월 5일 잘 안 바꿨나요?
죄송해요. 7월 5일이라고 했죠? 이제 급하게 문제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자, 7월 5일자 받아들여 주세요. 해석은 하셨죠? 그냥. 예. 자, 그럼 7월 5일자에 요때 내가 달러당 1,300원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체는 장부상에 4월 30일자 환율로 기록돼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장부에서 없어질 때는 4월 30일자 환율인 달러당 1,500원으로 없어져야 되겠지. 그죠? 근데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올 때는 2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7월 5일자 환율인 1,300원으로 들어야 되니까 2,600만 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내가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 거죠? 3천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할 때 2,600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는 채권보다 내가 들어오는 돈이 낮죠? 낮으니까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단기 중이니까 외환 자손으로. 그래서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는 거고. 7월 5일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올빅뱅. 그리고 보통예금 2,600. 외환 사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